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빨간색 스쿠터에 커다란 푸드를 태우고 미국 각지를 돌아다닌 91세의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백발의 노마 할머니는 1년 전 남편 레오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만에 자궁암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당장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아들의 제안으로 함께 캠핑카를 타고 인생 여행을 떠납니다. 결혼 후 67년 동안 미시건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했던 그녀는 이후 1년 동안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등등등 해서 미국 32개 주 75개 도시를 돌며 약 2만 1000km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행 중간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캠핑카에서 운명을 했는데요. 남은 시간 바람대로 여행을 하며 삶을 정리하고 여생을 마친 노마 할머니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신촌 블루스의 거리에 서서 오늘 여는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립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들 계시죠?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모두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다른 분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자, 중년이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인 거 인정하시죠?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놓고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인 나의 전성기가 언제인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성기가 한 40대, 애들 원하던 학교를 간다던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나의 뜻이 생각하고 많이 일치됐을 때가 전성기라 생각을 해요. 마음에 좀 안정감 같은 거, 그런 거. 제일은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용기? 어떤 거에 도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수시로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금이 나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에 만족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니까 사고방식이 그냥 지나간 일은 그냥 좋았던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냥 항상 잊어버리고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로 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의 전성기는 좋을 때였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이 전성기다. 앞으로 다가올 일, 좋은 일만 이루어질 거다. 이룰성 그렇게 생각해서. 네, 지금이 나의 전성기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목소리 참 듣기에도 편안합니다. 여는 마을에 소개해드린 91살의 노마 할머니.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다죠. 노마 할머니의 전성기는 한평생 함께 산 남편도 먼저 가고 암 선고도 받았지만 여행을 마음껏 해볼 수 있었던 그 마지막 1년이 아니었을지.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신가요? 지금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아직은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전성기에 관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매일매일 몇 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 선물로 드립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듣고 올게요.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10시 24분. 오늘 조금 뒤에 모실 초대 손님이 양수경 씨거든요. 네, 9804님 노래하는 인형 혈액형도 인형 우주 대스타 양수경 언니 파이팅이요. 저희가 소식 홈피에 올렸거든요. 0618님 수경 언니 윤경이에요. 항상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언니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양수경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앨범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문자들을 주셨습니다. 네, 곧 만나 뵐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 원래 문자 주제는 당신의 전성기거든요. 양수경 씨께도 좀 이따 여쭤볼게요. 5540님이 저의 전성기는 94년입니다. 제대하고 취직하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사귀다 결혼까지 했죠? 라고 주셨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각 분야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얘기 듣는데 월요일에는 서울 디자인 위크 총감독이었던 이남희 디자이너 만났잖아요. 자, 오늘 18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와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발라드계의 영원한 디바 가수 양수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90년대) 화려한 스타였던 가수 양수경 씨 18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전 무엇보다 참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 양수경 씨 계세요. 자,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이야기, 양수경 씨 인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양수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맨 얼굴로 나오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맨 얼굴인데 이러시면 네. 어떡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자들이 네. 그 맨 얼굴 자랑할 게 아니고 그 화장도 어떤 의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게 예인데. 근데 화장 많이 하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쉬어줘야 되잖아요. 전 뭐 늘 쉬어요. 방송하기 전에는 이 갑갑해가지고 화장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여튼 뭐 타고나셔서 바탕이 되시니 좋으시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우리 이런 의례적인 얘기 그만하자고요. 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정말 꽤 쉬셨는데도 오래된 사람이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그전에는
며칠 후에 만나자 약속 있으면 그냥 대부분 오케이를 했는데 요즘은 잠깐만 스케줄 좀 확인하고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일보다는 네. 방송이 뭐가 있지 연습은 뭐가 있지 그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네. 이렇게 짜여 있는 그런 생활을 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우리 가요시장, 음반시장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너무 많이요. 그렇죠. 네. 휴식이 전하고 다시 복귀했을 때 뭐가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달라졌던가요? 사실 20년이란 시간은 어떤 것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좀 생소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더 따뜻해진 거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팬들. 예전보다? 네, 더. 아하. 예전에는 그냥 누구나 있었던 팬들이고 네. 누구나 가수 그만한 또래들 네. 다 같이 이렇게 크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네. 20년 동안 그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이 커서 아하. 가정을 이루다가 저를 갑자기 보고 그 사람들이 그때 감성으로 새로 이제 설레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새로워요. 참 반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다, 각박하다, 예전 같지 않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더 따뜻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방송 지금 몇 개 안 했는데 네. 제가 지방이나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예.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러지? 네. 갑자기 내가 갑자기 막 너무 예뻐졌거나 갑자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의 추억을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한 걸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를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쉬시다 나오시려면 저기 연기자들도 네. 드라마 몇 년 안 하다가 다시 할 때 굉장히 떨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재기를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일단 생활이라는 게 제일 먼저 저한테 제가 헤쳐나가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커서 네. 또 아이가 셋이니까 엄마가 삶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련이 닥쳐오지만 저는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왔기 때문에 아하. 내가 지금은 해야 할 때인가 보다.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늘 하고 싶었으니까 노래가.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냈죠. 아니 근데 말씀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둘로 알고 있는데 셋이세요? 네, 제가 이제 입양한 아이가 둘이고 제가 낳은 아이가 하나. 동생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조카들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서로 못 떨어져서 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입양을 했고 아하. 제가 낳은 아이가 하나. 네. 그래서 셋이에요. 그렇구나. 네. 동생 아이가 둘인 거군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별, 나이, 대략. 남녀 이러는데 네.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살갑고 음흠. 그다음에 막내는 엄마의 딸 준호야 이렇게 가끔 편지를 쓰는데 네. 아무래도 딸이 더 대화 상대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579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언니 어려운 소식 듣고 함께 마음 아파했는데 너무 씩씩하게 이겨내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멋져요. 0014님 더 밝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9992님 수경 누나 장현수예요. 베스트 음반 예약 구매했어요. 양수경 아유. 파이팅. 이 팬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그냥 이 문자에서 전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늘 왜 우리가 주고받는 그 식상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힘들었을 때 그냥 거의 혼자 밖에 안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깜깜했거든요, 세상이. 근데 네.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이렇게 팬들이 있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늘상 팬클럽에서 이렇게 글 남기고 이런 건 봤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교류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너무 힘들어서 지치시는 분 있으면 많이 주위 분들하고 대화하시고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엄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수 양수경, 그러니까 네. 공인으로서 양수경, 사적인 양수경에서 사적인 부분의 가장 큰 비중은 엄마이신데 양수경 씨도 소리를 지르세요? 아이들한테. 그럼요. 소리도 지르고 상상이 안 돼. 소리도 지르고 뭐 욕도 해봤고 때리기도 해봤고 궁뎅이, 찰싹. 아니요 좀 뭐 일단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무서운 중2를 다 넘겼으니까 여러 가지 애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참 밝아요.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참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열혈 엄마셨어요. 아이 몇째인가 학부모회장도 맡으셨고 그 어렵다는. 딸아이가 좀 네. 수줍음이 많아서 네. 그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다시 엄마가 됐지만 그 아이를 정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학교에 가서 제가 학부형 회장 하고 싶다고 참여를 더 많이 하면 아이하고 더 많이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랬고 또 남자아이가 정교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손수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뭐든지 한번 하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의 일에 관여하고 아이를 네. 더 섬세하게 살피고 봉사하고 네,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까워지셨어요. 네네. 아이랑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학교의 행사를 다 알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거라는 거 같이 대처하고 얘기하고 그런 적이 많았죠. 그렇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유학을 보냈죠? 아니 집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전 잠시 나와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못 활동을 가고. 하게 됐고. 네. 그럼 아이 셋이 알아서 공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뭐 성적표도 안 봅니다. 믿는다 이렇게 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엄마 양수경 씨 얘기는 여기까지. 네. 4871님. 18년 동안 무대가 언제 제일 그리우셨어요?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냥 꼭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너무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무대에 서는 일이. 제가 어느 방송에서 노래가 어떤 거냐 그래서 산소와 같다 그랬는데 공기 조금만 없어서 숨 못 쉬면 답답하잖아요. 네. 그거를 꼭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웠어요. 아하. 그럼 본인의 의지로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상황상 내가 살림에 전념해야지였던 건가요? 살림도 했고 또 공황장애로 좀 한 7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이별들이 또 있어서 하다가 또 해야지 하면 또 주춤하게 되고 해야지 하면 주춤하게 됐는데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6687님, 저는 50대 주부인데 모든 게 다 무기력하고 지난 세월이 다 후회가 돼요. 이렇게 어려움 겪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양수영 씨가 제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지금 좀 아까도 그랬잖아요. 힘드신 분들 밖으로 나오라고 혼자만 웅크려 있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형들 만나면 그래요. 여자 할래? 엄마 할래? 이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네. 무기력하지 마시고 거울 보고 아직도 괜찮아 이뻐 하시고 네.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예. 그 여자분들이 많이 그냥 엄마로 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자로 거울에서 보고 여자가 거울 보고 우선이다. 그럼 아니 여자여야지 또 엄마가 되는 좋은 건데 엄마가 되죠. 네네. 네. 본인을 포기하고 너무 아이들만 뒷바라지 하고 지난날 다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날 많아요. 오늘 후회하지 마시고 거울 보고 옳습니다. 거울 양수경 보고 이래야 돼요. 예쁘다 하셔요. 그렇군요. 예. 4884님, 양수경 씨 활동하실 때 가장 신경 쓰인 라이벌이 누구셨어요? 모든 가수가 다 신경 쓰였지만 이지연 씨. 네, 지금이니까 솔직히 말하죠. 이지연 씨가 바람아 가장 신경 쓰여요. 멈추어다오 이지연 씨요? 네.
근데 이지연 씨는 노래가 몇 곡 없어요. 이제 양수경 씨 노래가 많잖아요. 아니 활동을 빨리 접어서 그럴 거고 방송을 거의 매일 같이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그때는 아닌 척 했지만 신경 많이 쓰였습니다. 아니 양수경 씨는 네. 볼매시네요. 볼매. 왜요? 볼매가 뭔지 아시죠? 볼수록 매력? 아니, 그러니까 이미 미인인 건 접고 넘어갔고요. 네. 너무 솔직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 아 많이 꾸미면 내 자신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남한테 폐가 되지 않을 솔직함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487님, 요즘 여자 아이돌 후배들 보면은 부러우신가요? 지금 가수 활동하면 어떤 아이돌보다 더 인기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약간 생뚱맞은 질문을 주셨는데. 생뚱맞다. 부럽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대신 나이 먹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TV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 예뻐요, 뭐 인형 뭐 이래도 달라지죠. 저도 거울 보면 다 느껴요. 그런데 그리고 카메라 너무 잔인해요. 그죠? 조명과 카메라는 전 너무 20년 잔인해. 만에 딱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추억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는 게 그 시간도 함께니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양수경 씨의 노래 과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본인의 노래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그전에는 그냥 남이 주어서 히트만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 가사말 뭐 멜로디는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네. 가사말이 조금 더 제 가슴에 와 닿으니까 제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는 게 좀 틀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네. 양수경 씨가 이제 미니 앨범을 내셨는데 11월 7일에 앨범이 나오네요. 미니 앨범이 제가 미니 앨범은 뭐 몇 곡이 안 나왔어요. 들어갔다는 예. 뜻인가요? 예. 신곡이 이제 하나 들어갔고 리메이크 3곡이 있었는데 네. 11월 7일 저 날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동안에 제가 불렀던 히트곡들이 그렇게 있는지 사실 시간을 많으세요. 못하고 많으세요. 그거를 진짜 빈말이 아니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엄마로. 세상에. 그러다가 보니까 히트곡들이 몇 곡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옛날 노래를 그냥 편집해서 내는 것보다는 또 사운드가 요즘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공들여서 새로 다 편곡하고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나 행운이신지 몰라요. 저는 네. 그러니까 평생 노래했는데 히트곡 한 곡이 없는 가수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김정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눈물 젖은 두만강 한 곡으로 평생을 가셨잖아요. 근데 네. 정말 많으신 거 있죠. 참고로 제 노래방 애창곡은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노래 잘하시나 봐요.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잘하시는 겁니다. 고음 처리가 어렵지. 다른 분들이 사랑밖엔 난 몰라 부를 때 저는 바라볼 수 없는 그대를 불렀다는. 와. 아니 외면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제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세요? 본인 노래 중에서. 사실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6집인가 7집에 있는데.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이거 좀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듣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저는 못다한 고백 좋아합니다. 못다한 고백 적어놔야지. 저희 프로가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라는 가치가,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시기가 있다면 또 힘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의 인생에서. 네네. 뭐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 터널을 나오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격려와 힘이 가장 큰 그 에너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냥 그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일 거고. 가족이? 예, 첫 번째고, 가수 양수경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포기하기엔 제 자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 엄마 될래, 여자 될래 했던 것도 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노래를 빼고 나면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존감을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게 계기가 됐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나오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는 팬들이 저보다 저를 더 지켜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외부의 힘이라면은 팬들이 그 15년 동안 제가 댓글 한 번 안 남겼는데 네. 끝까지 지켜줬던 그 팬들의 힘이 제일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주위에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저한테 격려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질책이라 그러나요? 따끔하게 네. 해주셨군요. 아하. 그렇게 해주셨던 이제 주례 선생님 계셨어요. 아. 그분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진짜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질책이. 네. 예. 네. 사실 양수경 씨, 제가 양수경 씨를 모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정도 천부의 재능과 끼를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사실 죄죠. 그거 자체가 유주의 땅땅땅 유주의. 아, 그 전성기가 제가 전에만 있는 줄 알고 저도 네. 야 추억 속에만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2의 전성기를 저도 지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실은 뭐 다른 채널에서 저녁에 라디오 음악 프로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청곡을 받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용필 씨라든가 네. 양수경 씨 꼭 들어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그런 저변과 네. 저 밑에서 아직도 꿈틀대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감지하시게 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전성기는 언제신가요? 저는 그 전에 전성기는 사실 좀 길었었던 것 같고요. 그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사랑은 차가운 유혹까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신인상도 받고. 아, 네. 네. 근데 저는 지금일 것 같아요. 지금. 그건 다 지난 일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건 어렸으니까 또 누구나 그랬는데 네. 이 나이에 다시 여자 가수로서 그 인형이란 소리까지 듣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 인형이에요, 스스로. 인형. 아니. 저도 거울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지? 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 저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공감합니다. 네, 진짜. 네. 예. 꽃 피워질. 네네. 네. 너무 바빠지고 너무 저 스케줄이 많아서 인기를 구가하시게 되더라도 네. 이렇게 좀 방송에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음반에서 노래 하나를 좀 골라주시면 저희가 이따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마 듣기로는 사랑 바보? 네, 미니 앨범에 제 유일하게 20년 만에 처음 이제 신곡이라고 방송하는 곡이에요. 아하, 사랑 바보. 어떤 네. 곡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도. 저 진짜 이제 이별 노래 안 하고 싶은데.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가을의 딱인데요. 네. 7121님, 언니 콘서트는 안 하세요? 정말 가고 싶어요.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이분이 제일 하셨네. 하고 싶은 게 저도 콘서트인데,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이 따르는 지금 시기라, 네. 내년 초는 지금 3월달은 확정이 됐는데, 네네. 올해가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아하. 이게 몰랐네요, 제가. 아하. 한 두세 달 전에 벌써 기획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방송 이게 너무 오랜만이라, 일단 하기만 하세요. 네.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막 가실 겁니다. 그러기를 빕니다. 자, 그리고 5541님. 이제 노래만이 아닌 삶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사랑 바보는 끝날 때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네. 주 청취층이 바로 중장년에 해당하는 분들이세요. 예. 모두 양수경 씨와 함께 젊음을 보내오신 분들이죠. 그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힘내시고요. 가을이라고 가슴앓이 너무 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수 양수경 씨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그 문자 주제가 역시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신가요? 라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8316님이 저의 전성기는 군복무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죠. 군복무 얘기를 며칠 전부터 좀 듣습니다. 1399님, 내 전성기라고 특별히 생각할 건 없고요. 나를 제일 위하며 사는 지금 70대 중반, 남편과 무병하고 서로 챙기며 사는 이 노년이 저로서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네. 멋지십니다. 6365님, 40을 넘어선 제 남편에게 전성기를 물었더니 중학교 때라고 해요. 이유가 궁금했죠. 좋아하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듣고 싶은 음악 마음대로 들으면서 걱정 없이 살았던 당시 얘기를 하는 남편의 촉촉히 젖은 눈매를 보니 어쩐지 현실이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도 들면서 토닥토닥 위로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만 더요. 9278님. 37년 전 80년 11월 2일 행복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행복 예식장이요? 퇴계로에 있는 그 행복 예식장인가요? 야, 여기 네, 그날이 저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전성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저도 오늘 양수경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먼저 행복해지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도둑이 지나가는데 80대 노 부부가 걸어가시다가 그 신사 한 분이 다리를 거셨죠. 그 강도 도둑의 다리를 걸고 본인이 넘어지신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 손잡고 가는 노부부의 CCTV 화면 잡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인생의 전성기시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마칠 시간 앞서 예고해드린 양수경 씨의 새 노래 사랑바보 들려드릴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